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24일이었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지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이른바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공화당 성향의 일부 주들은 즉각 낙태를 불법화했고 미국 전역에선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를 가를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미국의 임신 중지권 폐기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한 달 전쯤이었나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초안이. 판결도 안 나왔는데 초안이 공개가 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렇습니다. 결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얘기들도 저희가 나눴는데 실제로 초안대로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24일에 대법관 9명 중에 5명의 다수 의견으로 1973년 이래 유지돼 왔던 로데 웨이드 사건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이 로데 웨이드는 이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가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에 해당한다라고 인정한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임신 22주에서 24주까지 임신 중단을 보장하는 근거가 그동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대법원이 심리를 한 게요. 미시시피주의 15주 이후 임신 중단 금지 법률에 대해 심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 미시시피주의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50년 동안 연방 차원에서 이 여성의 임신 중단권을 보장해왔던 이 기념비적인 로데 웨이드 판결까지 무력화시킨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하잖아요.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임신 중단권이라는 게 헌법 어디에도 명시가 돼 있지 않다. 임신 중단 허용과 제한 여부는 각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이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슬픔 속에 기본적인 헌법의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 미국 여성들을 위해 반대한다. 법원이 50년 동안 여성이 갖고 있던 권리를 박탈하는 건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명 남았죠.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있는데요. 로데 웨이드 판례 폐기는 지지하지 않은 채 이 미시시피주의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들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 나오자마자 일부 주들에선 즉각 임신 중단 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폐기될 경우에 자동으로 임신 중단을 불법화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두었던 그런 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하이오주, 아칸소주 같은 13개 주에서 그래서 곧바로 임신 중단 금지 조치가 실행이 돼서 그곳에 있던 임신 중단 시술 병원들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돼 있던 수술도 다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노스다코타, 텍사스주 같은 몇몇 주들은 또 주법률에 따라서 이 판결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불법화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텍사스주가 주목이 되는 게 빠르면 임신 6주에 해당하는 이른바 태아의 심장박동 감지 시기 이후에는 임신 중지를 지금 불법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도 임신 중지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앞으로 26개 주가 임신 중단을 사실상 금지를 하고요. 이로 인해서 가임기 미국인 여성의 절반이 넘는 3,6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도 있잖아요.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등은 임신 중지 불법화 주에서 오는 여성들 또 이들을 돌보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하거나 임신 중지권을 강화하는 그런 법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임신 중지를 위해서는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네네. 수백 킬로미터대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임신 중지를 원할 경우에 그렇게 이동하고 이런데 비용을 우리가 대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나오는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 이번 판결로 미국 여성들의 삶이 1970년대로 후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973년에 이제 로데 웨이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 중단 시술이 금지된 주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임신 중단 시술을 받으려면 다른 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허용이 되는. 판결 전까지는 미국의 거의 모든 여성이 이렇게 임신 중단 클리닉
클리닉과 차로 몇 시간만 가면 되는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임기 미국 여성의 4분의 1은 합법적으로 이 시술을 받으려면 최소 322km 이상, 최장 867km까지 이동을 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멕시코로 가려는 경우도 나오니까 거기로 가면 훨씬 더 멀어지겠죠. 이 경우에 이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저임금 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혜택이 적으니까 이 임신 중단을 위한 그렇죠.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기업이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업이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는 게 임신 중단 허용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그러네요. 더 높아질 수 있고 의료 서비스가 좀 저하될 수 있는 질적인 저하가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여성들의 의료기관 방문 기회, 검진 빈도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굉장히 우려되는 점은 이겁니다. 지금 불법 시술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다른 주로 이동을 하지 예, 못하면 예전처럼 그렇게 불법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이 안 되니까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물 규제도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식품의약국이 2000년에 이 RU486이라고 알려진 알약으로 임신 유지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을 임신 10주 이내에 한해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결 직후에 이걸 주문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임신 중지를 금지하는 주들이 있죠. 여기는 외과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약을 통한 것도 안 된다. 이걸 엄격하게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19개 중에서는 이 임신 중지와 관련된 원격 상담과 처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 중이고요. 텍사스주는 최근에 우편으로 이 약을 주고받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또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나 갈랜드 법무장관은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약을 주정부가 금지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연방정부의 승인이 주보다 우선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주법으로 임신 중지약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다. 이게 항상 연방정부랑 주정부 간에 이렇게 법률이 좀 엇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뭐 어느 한쪽으로 지금 확실하게 의견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튼 그 우편물은 전적으로 연방정부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편 발송 금지에 대한 주법률에 대해서 일단은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뭐 워낙 기사가 많이 쏟아져서요. 그렇습니다. 기사 보고 좀 놀랐던 게 성폭력과 네. 근친상간에 따른 네. 임신의 경우에도 금지한다. 그렇습니다. 엄격한 주들이 있죠. 예, 깜짝 놀랐어요. 네. 일부주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근데 이게 지금 이번 판결이 미국 고용시장하고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이 나오기 직전쯤에 1970년에 미국 여성의 노동 참여 비율을 보면 37.5%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지금은 50%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신 중단권 보장으로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났고요. 졸업 후에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라면서 옐런 재무부 장관이 만약 이 임신 중단권이 박탈이 된다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여성 숫자가 늘고 또 이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 예산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흑인 네. 그러니까 뭐랄까 흑인 차별 네. 철폐해달라 이렇게 해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네. 초까지 넘어가던 시절에 나왔던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시 원래로 네. 되돌렸다고 하는 건데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CBS랑 유고부가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그 다음 날하고 그 다다음 날에 바로 여론조사를 실시해봤어요. 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요. 41%가 지지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여성으로만 좁혀보면 여성들은 67%가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8%는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에 찬성을 했고요. 42%는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정치 성향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공화당 지지자들의 78%는 판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의 83%는 반대한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이 정당 간 선호도에 따라서 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59%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반발 여론이 더 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여론이 11월 중간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 중간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가 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네. 이걸 좀 핵심 쟁점으로 삼아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연방의회가 입법을 해서 임신 중지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표를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부동층이 많이 살고 있는 교외 지역의 여성 유권자 지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뭐 일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지금 이 문제보다는 물가를 더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문제를 우리는 문제 삼겠다. 지금 여기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내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임신 중단 문제가 부각되는 걸 원하지 않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도 공화당이 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 공화당이 더 크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45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30석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지지층 간의 의견, 그러니까 이 의견을 지지하거나 지지 않는 의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정파적으로 완벽하게 갈렸으니까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을 끌어낼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층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무당파 응답자 62%도 이번 결정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민주당의 표를 던져야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대법원이 계속해서 보수화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것 때문에라도 내가 선거를 하러 나가야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공화당에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물가 상승이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도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건 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아직도 우세하고요. 민주당한테는 여론이 별로 좋지는 그렇습니다. 않다. 네. 이 경우에 또 우려되는 점은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우리를 찍어주면 연방 차원에서 입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화당이 오히려 상하원을 다 장악해버리면 오히려 연방 차원의 입법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에서 임신 중지권을 박탈하는 그런 그럴 수도 조치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반대의 그 경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우려된다. 굉장히 이렇게 지금 정파 간에 굉장히 모든 것들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엇갈리고 민주당하고 있습니다. 공화당하고 지금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은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회는 상하원 모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만약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네. 한쪽으로 확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서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에 유리해지거나 네. 어느 쪽에 불리해지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쟁점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거네요. 근데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파장이 커요. 그렇습니다. 여성 지도자들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데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여성 총리죠.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결정을 내릴 기본권을 박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뉴질랜드에서는 임신 중단을 형사 사안이 아니라 보건 사안으로 취급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스터전 스코틀랜드 국민당 대표도 이제 이 판결로 다른 국가들에서 임신 중단 반대 반여성 세력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를 냈고요. 네.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끔찍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와 정치인 혹은 남성이 여성이 그들의 몸과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존슨 영국 총리는 너무 큰 퇴보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존슨 지금 총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당 총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건 여성의 기본권이 아니냐 반드시 보호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미첼 바첼레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그리고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성명들을 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이 뭐 이렇게 몇몇 국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을 하는 그런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25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 50여 개국에서 여성들의 임신 중단이 법적인 권리 지위를 계속해서 획득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임신 중단을 많이 허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주요국 정상들하고 국제기구들이 사실상 이게 미국 내 문제잖아요. 이렇게 좁혀보면 이례적으로 다른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낸 게 좀 이례적인데 여성 인권, 권한 후퇴 이런 걸 내세웠죠. 왜냐하면 이번 판결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나 정치 진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것으로 커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 흐름하고. 예전에 알던 미국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네, 얘기가 그러게요.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뭔가 그러니까 미국이 움직이면 국제사회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미끄러지듯이 잘 안 그러니까요. 맞아가지고 지금 네. 뭔가 국제사회 혼란이 왜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였는데 아, 그럼요. 예, 미국은 후퇴하는 일종의 모습을 모델이었죠. 자꾸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의 네네. 문제를 떠나서 네. 뭔가 미국이 이렇게 국제사회를 끌고 가면서 하나의 네네. 어떤 공동체처럼 이렇게 움직여가다가 그게 팍 깨져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일단 이게 그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미국은 그 대법원의 구성 자체가 네네.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 임명하면 네. 평생 네. 하게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명하면서 아.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보수화됐잖아요. 지금 보수가 6명, 그러니까 9명인데 보수가 6명, 그리고 진보가 3명입니다. 근데 보수화된 배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미국 대법원이 전통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게 아니라 한 5대4 정도의 구도에서 네. 한쪽이 간소하게 좀 앞서갔다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대법관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 굉장히 큰 혼란을 끼칠 수밖에 없는 판결들을 내리니까 너무 두드러진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이걸 예방해보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4년밖에 재임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동안에 종신직인 대법관을 3명이나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 다 보수색이 아주 강한 50대로만 앉혔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보수의 장기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 판결에서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5명 중에 3명이 바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된 인물들도 있어요. 지금 브렉 캐버노 대법관인데 고교생 시절에 성폭행 시도 논란이 있어서 공화당 내 중도파 의원들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상원에서 인준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이제 그 한 중도파 의원 콜린스 상원 의원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좀 인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로데 웨이드 판례를 건드릴 것이냐 그랬더니 그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이게 오래된 판례가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 그럼 인준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콜린스 의원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2017년에 먼저 지명됐던 닐 고서치 대법관도 당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답니다. 근데 결국 말과 다르게 이번에 또 반대하는 그 판례를 번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가장 치명적이었던 게 보수 색채가 짙은 코니 베럿 대법관 임명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2020년 9월에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그렇습니다. 대법관이었죠. 근데 그 대법관이 사망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당연히 후임 대법관 인사는 차기 대통령에게 가야 된다.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해버렸고요.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상원에서 소수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바로 밀어붙여서 인준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도 임기 말에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공화당이 임기 말에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게 어딨냐. 굉장히 반대를 해서 여기도 내로남불이. 네, 좌절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네. 상황이 오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공화당은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그때도 외신들이 대선 직전에 상원이 대법관 인준을 한 전례가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했는데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당시에 보수사 진보사였는데 연방 대법원이 이 지명으로 6대3의 보수 우위 구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가 얼핏 얘기하셨는데 새로운 대법관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들이 네. 나이도 굉장히 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지역이 당분간 바뀌지 않는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보수적인 판결을 네. 어찌 보면 종교적 색채나 여러 네. 가지 이제 가미가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은 네. 그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임신 중지권 판례만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총기 규제도 그렇고요. 지금 그러네요. 정교 총기 규제 분리에 문제도 대한 있고. 것도 그렇고 예. 지금 줄줄이 보수적인 판결을 이미 다 몇 개를 지금 내렸거든요. 근데 종신직이니까 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망, 사직, 은퇴, 탄핵에 의해서만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연방대법원은 결코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의회가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탄핵 권한 등을 행사해서 대법원을 제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대선 후보 시절에 보수에 편향된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이 연구를 위원회가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종신제를 임기제로 바꾸자. 나이든 보수 대법관이 물러나게 하는 방안. 네. 그리고 9명의 대법관 정원을 13명 정도로 더 늘려서 그러면 진보 대법관을 임명을 해서 균형을 또 맞추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사법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당연히 나왔기 때문에 네. 한동안 이게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지금 이런 판결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번 임신 중단 관련 판결을 계기로 다시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로 있죠. 네. 이 부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결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3년 동안이나 보류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논쟁을 시작하면 네. 곧바로 이게 큰 이슈가 네, 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건드리고 가만히 두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우리도 이대로는 갈 수 없을 네. 텐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시사점이 있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이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